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언가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머리로는 이미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타로 카드를 찾게 되는 순간, 이게 맞는 선택일까?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괜찮은 걸까? 저도 타로를 오래 봐오면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알면 타로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불안의 심리학과 뇌과학,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을 왜 믿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끝까지 보시면 타로 보러 오셨을 때 제가 왜 가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불안은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불안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생존 시스템 중 하나예요. 뇌의 깊은 곳에는 아몬드 모양의 작은 구조물이 있어요. 편도체 아미글달라 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 친구가 하는 일이 딱 하나예요. 지금 위험한가? 아닌가? 그런데 굉장히 오래된 시스템이에요. 수만 년 전 사냥하고 맹수를 피해야 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경보 시스템이거든요. 문제는요, 이 오래된 경보 시스템이 현대의 복잡한 감정과 관계, 선택들에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자를 만났을 때 작동하던 경보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결정이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에도 똑같이 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 시작되면 뇌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전전두엽 프리프론탈 코텍스2이 약해져요. 전전두엽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곳인데 불안 상태에서는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노르에피네프린과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이 호르몬들은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고 생각을 좁아지게 만들어요. 세 번째, 확증 편향이 강해집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결과를 지지하는 증거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때 혼자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뇌 자체가 그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불안할 때 혼자서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이유입니다. 불안의 심리적 뿌리. 그런데 뇌과학 말고 심리학적으로 불안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불안의 뿌리에는 대부분 하나의 공통된 감정이 있어요. 바로 통제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불안한 건 결과가 나쁠까봐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결과를 내가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상황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된다고 느낄 때 사람은 점점 스스로 선택하는 걸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어요.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소음을 들려줬어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버튼을 주고 이 버튼을 누르면 소음을 멈출 수 있어요 라고 했고요. 두 번째 그룹에게는 아무 버튼도 주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실제로 버튼을 누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버튼이 있다는 걸 아는 그룹은 소음을 훨씬 덜 스트레스로 느꼈어요. 통제감 그 자체가 불안을 줄여주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버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요. 이걸 우리 삶에 대입하면 불안을 줄이는 핵심은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내게 선택권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타로가 갖는 진짜 의미가 나옵니다. 타로는 미래를 고정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내 안의 이야기를 꺼내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돕는 도구예요. 흔하게는 조언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내 운명이야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이런 방향이 있구나를 비춰주는 거죠. 이제 오늘의 핵심 이야기를 해볼게요. 타로를 보러 오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신기한 패턴이 보여요. 카드를 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 답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면 잠깐 망설이다가 사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긴 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그 하고 싶긴 한데에 이미 정답이 들어있어요. 심리학에는 직관, 인투이션에 대한 연구가 많아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은 우리 뇌에 두 가지 시스템이 있다고 했어요. 시스템 1은 빠르고 직관적이에요. 느낌, 감각,
즉각적인 판단을 담당해요. 시스템 E는 느리고 논리적이에요. 분석하고 비교하고 계획하는 걸 담당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많은 경우에 시스템 1, 즉 직관이 더 정확한 답을 낸다는 거예요. 특히 복잡한 감정이 얽힌 문제일수록요. 왜냐하면 직관은 내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경험과 감정, 기억을 동시에 처리하거든요. 그게 바로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느낌의 정체예요. 그 느낌, 그냥 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모든 경험이 압축된 신호일 수 있어요. 상처받기 싫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 정작 필요한 선택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불안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왜 알면서도 못할까요? 이건 심리학에서 회피 어보이던스라고 불러요. 회피는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에요. 심리적 자기보호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회피하는 건 그 선택이 틀릴까봐 무서운 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선택이 맞는데도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이게 맞다고 믿었는데 틀리면? 그 실망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 생각들이 회피를 만들어요. 그리고 회피는 단기적으로는 불안을 줄여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안 하면 일단 긴장이 풀리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을 오히려 키워요. 왜냐하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서 계속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이가르닉 효과, 제이가르닉 이펙트라고 해요. 완료된 일보다 미완성된 일이 더 오래, 더 강하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미루고 회피할수록 그 생각이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타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도 혹시 다른 카드를 뽑으면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요? 하고 계속 뽑고 싶어 하세요. 행동하는 걸 조금이라도 미루고 싶은 마음이에요.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무서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그 마음을 계속 따라가면 불안은 해소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왜 이것도 못 결정하지? 라는 자책이 더해지면서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뇌과학과 심리학을 기반으로 3가지 단계를 제안드려요. 1단계. 불안을 적어내기. 불안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머릿속에 두지 말고 종이에 꺼내보세요. 내가 지금 두려운 게 뭐야? 최악의 경우가 뭐야? 그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이걸 쓰는 순간 전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돼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편도체 반응이 줄어들어요. 감정 이름 붙이기, 어펙트 레이블링라고 불리는 이 효과는 UCLA의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 연구팀이 입증했어요. 불안을 이름 붙이는 순간 불안은 조금 작아지기 시작해요. 2단계, 이미 아는 답 확인하기 다 쓰고 나면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사실 어떻게 하고 싶어? 이 질문에 바로 떠오르는 것, 그게 직관이에요. 그 직관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일단 적어두세요. 맞는지 틀린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내 안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이 태도가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종종 직관이 떠오르자마자 그게 맞을 리 없어 하고 눌러버리거든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나를 회피하는 순간이에요. 3단계. 가장 작은 행동 하나 직관이 가리키는 방향이 보였다면 이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찾아보세요. 결심을 하거나 전부를 바꾸거나 완벽하게 준비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 전화 한 통, 메모 하나, 검색 한 번, 산책 30분. 뇌과학적으로 행동은 감정보다 먼저 바뀌어요. 기분이 좋아지면 움직여야지가 아니라 일단 움직이면 기분이 달라져요. 도파민은 목표를 이룰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향해 작은 진전을 이룰 때도 나와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불안의 사이클을 끊는 첫 번째 균열이 될 수 있어요. 클로징. 타로와 함께 가는 방법,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타로는 왜 찾는 걸까요? 저는 타로가 미래를 맞추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신비로운 흐름이 있고 카드 속에 담긴 상징과 에너지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타로를 통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건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마주하는 순간이에요. 카드가 나왔을 때, 맞아요. 사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긴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타로는 당신 안의 목소리를 외부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타로를 보러 오기 전에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미 어떤 답을 알고 있을까? 내가 두려워서 보지 않으려는 게 뭘까? 그 두려움의 실체는 뭐지?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오시면 타로가 훨씬 더 풍부하게 열려요. 불안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에요. 들어야 할 신호예요. 오늘 이 영상이 타로를 보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타로는 그 이후에 함께하는 동반자로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셔도 괜찮아요. 그 마음 그대로 오세요. 저는 여기 있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